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저의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단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나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 제 딸내미들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뭐 참새가 방앗간 찾듯이 자주 들락날락 하는 곳인데, 아이들은 또 이곳에서 이렇게 직접 셀프로 계산하는 것을 또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 하면은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무인 시스템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수많은 가게에서 이미 뭐 무인 접수는 일상화가 됐고요. 심지어 어떤 가게는 이 로봇이 서빙을 해주는 곳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또 뭐냐면은, 어라? 이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이 사람이 없어도 이런 단순 노동과 관련된 분야는 이 AI와 로봇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겠다. 앞으로는 이게 정말 더 가속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최저임금이에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은 약 5% 정도 인상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9,160원의 최저임금을 받게 될 텐데요. 이 키워드는 사실 정치적으로 너무나 의견이 분분한 거라서 저의 개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팩트만 갖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일률 편향적으로 최저임금이 딱 정해지면은 최소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담 때문에 점차 이 무인화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게 될 거고, 결국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무인화 전환에 있어서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적어도 어떤 특정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무인화라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미 과거부터 사실 기술력은 충분했던 분야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이슈들이 덧붙여지면서 갑자기 대중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바로 무인 점포입니다. 미국에도 이미 대표적인 무인 점포가 있죠. 바로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아마존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 이 기술적으로는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게 전혀 지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만 기존까지는 이런 무인 점포를 차리고 또 운영하는 비용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 효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서빙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직접 보고 있고, 매번 키오스크에서 사람이 아닌 컴퓨터를 통해서 주문 접수를 하면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런 무인 점포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속도보다는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면서 단순히 나의 일자리가, 나의 알바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할 시간에 이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어떤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무인 가게와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그냥 뭐 무인 점포를 차린다든지 하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한데, 일단 저는 그런 돈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그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무인화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도둑은 안 맞아야 되니까. 결국 이 무인화의 핵심 키워드는 이 분실 예방, 보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무인 점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보안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혹은 뭐 과거까지의 이 보완하면은 정말 이 물리적인 보안에 그쳤어요. 뭐 담벼락 넘으면은 경고가 울리고 출동 서비스가 나온다든지. 하지만 지금 보안 시장은 이런 물리적인 보안은 뭐 그냥 기본 당연한 거고, 영상 보안, 해킹을 대비한 정보 보안,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발열과 혹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런 보안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무인 점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적어도 그 가게의 보안 시스템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한계는 조금 명확한 시장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적어도 당분간 이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 세콤 브랜드로 유명한 S1이라는 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5% 내외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무인화와 관련된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카메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분야도 이 무인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저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보안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저는 한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년 전부터 모 보안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었는데, 대략 한 4, 5만 원일 때부터 꾸준히 모아서 평단가는 한 6만 원 정도 만들었나? 근데 아직도 8만 원이에요. 물론 뭐 적지 않은 수익률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의 기대와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이 보안 산업에 대한 생각은 기업에서 이 가정집으로의 확대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플러스 알파로 이 무인화와 이제 접목이 되면은 조금 더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보안 산업이 리스크도 좀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확장성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인구가 5천만인데 이 보안 서비스를 1억, 2억 이렇게 판매가 어렵다라는 것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판매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보안 서비스는 굉장히 좀 국한적입니다. 수출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확장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좀 리스크 요인이기는 한데, 또 그만큼 반대급부로 좀 안정성이 있는 산업 분야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투자 자산의 분산 투자 측면에서 모든 섹터가 다 공격적일 필요는 없으니까 약간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요 배당이 또 나쁘진 않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일 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가급적이면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